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번개탄입니다. 오늘도 챗GPT 초대해서 함께 마이블로그 빌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챗GPT라고 합니다. 오늘 번개터님과 함께 마이블로그 빌더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이블로그 빌더 기능 중에 추천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애드센스 신청을 할 때 이 글들이 지금 그 애드센스 규칙에 맞는지 그 유튜브에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산발적으로 또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얘기는 자기만의 경험이에요. 물론 100건을 승인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체계적으로 정리된 문서가 없다라는 점이 애드센스 신청하는 분들에 있어서 가슴을 좀 답답하게 하는 부분이죠. 챗GPT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번개터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지만 그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공식 자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이블로그 빌더의 애드센스 승인 전략 리포트처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가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 챗GPT를 초대하기 전에 챗GPT하고 캐리어현자.kr이라는 사이트를 분석했었는데요. 그 마이블로그 빌더에서 제공하는 애드센스 승인 전략 리포트를 승인 전과 승인 후 리포트를 보면서 같이 대화를 나눠봤는데 커리어 현자님의 승인 전 리포트하고 승인 후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마이블로그 빌더에서는 글을 쓰는 단계에서 10개 이상 글을 쓰면 애드센스 승인 전략 분석 리포트를 작성해 주는데요. 우선 승인 전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승인 전 리포트는 7월 7일 날 신청을 하셔가지고 신청했다고 해서 사람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사이트에서 작성 버튼을 누르면 작성을 해줍니다. 애드센스 승인 전략 분석 리포트를 뽑아봤는데 종합 평가에 보면 예상적인 확률은 중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시스템이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점을 감안하시고 챗GPT와 계속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챗GPT, 네가 한번 승인 전 여부 리포트 봤잖아. 네가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 리포트를 봤을 때 저는 정말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분석되어 가는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승인 가능성을 중간으로 평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갔는데 이게 단순히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개선점도 함께 제시해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리포트가 정말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포트에서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EEAT와 YMYL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우선 EEAT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해. 물론이죠. EEAT는 구글이 컨텐츠의 품질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인데요. 그 각각의 알파벳은 experience, 경험, expertise, authoritativeness, 권위, 그리고 trustworthiness를 의미해요. 즉 이 컨텐츠가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전문적인지 그리고 작성자가 실제로 그 분야에서 경험과 권위를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많이 보셨을 것 같아. 그런데 YMYL이라는 용어는 뭘까? YMYL은 Your Money or Your Life의 약자인데요. 이건 자의 재정이나 건강, 안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다루는 컨텐츠는 구글에서 훨씬 더 엄격하게 신뢰성과 정확성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자는 보험 설계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보험에 관련된 얘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YMYL의 리스크에 해지가 되는 거야? 맞아요. 보험 설계사로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신뢰도가 YMYL 컨텐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즉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은 독자들에게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도 그런 컨텐츠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구글이 글의 내용을 보고 크롤링을 하면서 인덱싱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그런 이유로 이런 글이 YMYL의 리스크가 없다. 이런 거를 크롤링하는 단계에서 이미 다 파악을 한다는 얘기네. 정확히 말하면 구글은 크롤링을 하면서 직접 그 사람의 직업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컨텐츠 내에서 드러나는 전문성과 신뢰도를 통해 YMYL 리스크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글 안에 작성자의 전문적인 경력이나 또 신뢰할 만한 출처 그리고 정확한 정보들이 잘 드러내 있으면 구글은 그 컨텐츠를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포트를 봤을 때
있는데 성공 요인 5가지가 있는데 이 성공 요인 5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줘.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성공 요인은 명확한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었죠. 이 사이트가 보험과 경제라는 주제를 일관되게 다루면서 전문성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점이 큰 강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깊이 있는 분석이 성공 요인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충분한 컨텐츠의 양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일정 수준 이상의 글을 꾸준히 발행함으로써 사이트의 신뢰도와 활성도를 보여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약점도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챗GPT도 언급을 했지만 약점 중에 한 가지가 출처 부족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EAT의 권위나 신뢰성에서 권위는 뭐 이 사람이 만약에 직업이 현직 보험 설계사니까 그걸 바탕으로 글을 썼다면 아까 챗GPT는 글 내면에 그런 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권위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신뢰성에서 출처 부족이 이제 신뢰성에서 영향을 뭐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보험과 경제라는 주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콘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보통 유튜브 전문가들이 유튜브 상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문성을 갖춰야 되니까 한 가지 분야로만 글을 써라. 애드센스 승인 받을 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콘텐츠 다양성 부족이라는 이 부분은 그들의 그 주장과는 좀 상반된 얘기 같아요. 챗GPT 이 부분만 한번 설명을 좀 해줄래? 보통 유튜브 전문가들은 한 가지 분야만 쓰라고 하거든. 애드센스 승인 받기 전에는. 근데 여기에서는 애드센스 승인 과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콘텐츠 다양성 부족이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보통 애드센스 승인을 위해서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동시에 컨텐츠의 형식이나 접근 방식의 다양성도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결국 하나의 주제를 일관되게 다루되 그 주제를 다양한 형식이나 시각으로 풀어내는 것이 독자들의 흥미를 끌고 사이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컨텐츠 형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5번째 항목이 개별 포스트 상세 분석이야. 나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게 글 한 개 한 개마다 YM, YL 리스크를 상세히 분석을 했거든. 그러면서 글 56개에 대한 상세 분석과 발행 주기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주말에도 발행이 이루어져 높은 운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언급을 하고 있어. 그래서 5번과 6번을 연결해서 볼 때 이 글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YML 리스크가 어떤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 부분과 포스트 스케줄링에 대해 부분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리포트가 공개된다면 다른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포스트마다 YMYL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자세한 분석을 보면 자신의 블로그에 어떤 부분을 적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발행 주기나 꾸준한 운영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어서 다른 블로거들 역시 자신의 콘텐츠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에 가면은 총 56개의 글 중에 몇 개의 글들은 YMYL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서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9번 글과 56번 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네. 근데 이 39번의 글이 보험 선택의 경제학, 수익성과 리스크를 고려한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문구가 블로거들이 많이 쓰는 문구로 나는 이해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아마도 그 수익성과 리스크를 고려한 전략이라는 표현이 독자들에게 특정한 금융 조언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YMY의 카테고리에서는 독자들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립적으로 그리고 정보 제공의 형태로 수정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독자들에게도 더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애드센스 정책에도 더 부합하게 되겠죠. 그 56번 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자율 변화가 연금보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글들이 많잖아. 그런데 왜 이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봤는지 봤더니 이 글은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문구를 넣으라는 거야. 이런 문구를 넣는 거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부분은 난 참 신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챗GPT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명확하게 면책 조항을 추가하는 이유는 독자들에게도 오해를 줄이고 또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안전망을 확보해주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하면 컨텐츠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신뢰성도 높아지고 애드센스 정책에도 더 부합하게 되는 거죠. 정말 신선하고 유용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블로그의 글의 수준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겁니다. 이거를 글쓰기로만 놓고 보면은 제일 1단계를 시로 보거든요. 시는 진짜 시인들이 뼈를 깎는 마음으로 단어를 선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설, 뭐 수필, 산물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블로그는 사실 글 쓰시면서 대중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고 쓰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 구글은 그런 것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군의 약점 중에 한 가지인 신뢰성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 이게. 그런 부분까지 챙긴다라는 거. 맞아요. 블로그 글은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편하게 작성하지만 실제로 구글은 그 안에서도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 그리고 독자에게 끼칠 영향을 꼼꼼히 평가하니까요. 그래서 마이블로그 릴드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단순히 글의 수준을 넘어서 독자에게 신뢰받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사실 저는 이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리포트 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언급하고 있고 결국 우리의 상대는 독자이지만 그 이전에 구글이라는 어떤 큰 벽을 돌파해야 되는 애드센스 승인이라는 그런 부분을 돌파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부러 외면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결국 애드센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글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게 결국은 독자들에게도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구글의 기준을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컨텐츠의 질도 올라가고 또 독자들의 신뢰도도 쌓이게 되니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8번, 9번이 남았는데 8번, 9번을 보니까 8번은 2차 도메인에 대한 활용 전략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2차 도메인, 그러니까 서브 도메인들은 애드센스 승인을 다 받은 거로 정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운영하고 계신 도메인 등록 회사의 DNS 관리에 가면은 2차 도메인을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2차 도메인을 등록을 해서 티스토리나 구글 블로그 같은데 내 도메인을 설정하시면 블로그들이 애드센스 승인 받은 것, 그러니까 저절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2차 도메인도 별도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8번 2차 도메인 활용 전략에서는 이 블로그가 보험과 경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기존 주제에 연관된 2차 도메인 확장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은 아니고 보험과 유사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2차 도메인 확장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챗GPT 2차 도메인 활용 전략 같은 이런 부분은 참신하다고 볼 수 있을까? 확실히 굉장히 효율적이고 참신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한 번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도메인을 활용해서 다양한 주제나 카테고리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블로그를 별도의 승인 과정 없이 운영할 수 있고 또 각각의 블로그가 서로 다른 타깃과 컨텐츠를 가질 수 있어서 전체적인 수익성과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2차 도메인 전략은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9번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실행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애드센스 수익을 받고 나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징적인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 좀 짚어줘. 네,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광고의 위치나 형태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사용자들이 많이 보는 위치에 광고를 배치한다든가 반응형 광고를 활용해서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방문자를 유입하기 위해서 SEO, 즉 검색 엔진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신경 쓰는 거고 마지막 부분은 컨텐츠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방문자들의 충성도를 높여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리포트를 3번까지 무료로 제공하게 한다는데 의견 좀 얘기해줘.
지금 3번까지 무료로 제공한다는 건 정말 큰 혜택인 것 같아요. 한 번 리포트를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개선할 점이나 전략을 알 수 있는데 3번이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정말 블로그의 퀄리티를 한 단계씩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마이블로그 빌더에서 글을 10개 이상 쓰면 그때부터 이걸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생성하는 법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네, 지금까지 챗GPT랑 얘기를 해봤는데 시간이 뭐 이게 무한정 저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센스 승인이 어려운 게 아니고 구글은 명확하게 구글 가이드에서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경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겪었던 경험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 얘기가 틀리고 저 사람 얘기가 틀리고 또 저 사람 얘기가 틀린 거죠.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이 얘기, 저 얘기 다 종합해서 머릿속에서 이제 조합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있는데 보시는 리포트를 제공을 한다면 이분처럼 커리어 한자같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마이블로그 빌더가 상용화된 제품이 아니고 제가 애드센스 승인을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가이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공식화해 놓은 시스템이고 그런 공식이 실제로 최근 6월 달에만 제가 친구 5명한 쓰게 개방을 해줬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 빼고 4명이 원큐에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많은 분들에게 쓰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나름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호스팅을 써야 되는 거고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뭐 빅뱅 방식으로 오픈하는 건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친구가 또 친구를 소개해서 친구들한테만 오픈을 하고 있는데 곧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더보기란에 보면 이메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한 분 한 분에게 사이트를 이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게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요 리포트 작성 서비스가 아니고 애드센스 승인을 위한 본인만의 블로그 사이트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무료는 제가 3개월 동안 기회를 드리면 대부분 한 달 안에 다 애드센스 승인을 거의 대부분 받으시고요. 여기 이런 리포트가 있음에도 무시하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 되시더라고요. 안 되시고 여기서 제시한 대로 하시면 다 승인을 무난하게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 거의 100명이 썼는데 50명 정도가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했고 한 40명 정도가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고 10명 정도가 안 되셨는데 그 10명은 그 나름대로 사연과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될 이유를 다 갖고 있고요. 애드센스는 한 번에 승인을 받아야지 한 번 내지 몇 번 안에 승인을 받아야지 이걸 계속 끌고 가면 본인도 지치고 구글도 지쳐요. 그래서 구글이 이 사람은 애드센스 승인 안 해줄 거야 라는 뭐 그런 얘기는 차차 나중에 하고요. 예, 절대 안 되시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중에 그 데이터를 다 지우고 뭐를 해도 안 되시더라고요.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근데 처음부터 요 마이블로그 빌더가 쓰라는 주제로 글을 쓰신 분들은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이분같이 최종적으로 글을 쓰는 단계에서는 본인이 글 쓰는 주제를 이 마이블로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단계에서 YMYL 리스크가 큰 글이 생산될 수도 있지만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출력하셔가지고 만약에 YMYL 리스크가 큰 글들은 삭제하시면 됩니다. 삭제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고요. 뭐 여러분들 제가 삭제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기억 나시죠? 어떤 블로거들이 글 삭제하면 안 된다고 삭제하면 저품질에 빠진다고 그러는 다 거짓말이고요. 본인이 그랬겠죠. 본인이. 예. 구글도 삭제하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거 고치던가 삭제하라고 하지 뭐 고치면 안 된다, 뭐 삭제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본인 얘기예요, 본인 얘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뭐 저도 꼭 약 파는 것 같은데 애드센스 승인을 받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너무나도 어렵게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시는 거 계속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 많아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시간 낭비를 없앨까라는 마음으로 마이블로그 빌더를 만든 거고요.
뭐 저를 포함해서 유튜브 상에서 뭐 애드센스 관련해서 떠드는 그 수많은 전문가 저를 포함해서 많지만 검증할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그 블로그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재현 가능한 공식을 얘기해 주는 건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건지를 잘 비교 분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더 재미있고 심도 있는 얘기는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고요. 너무 주제가 길어졌네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뭐 분명 애드센스 승인 받는 게 어려워서 이것저것 뒤적뒤적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궁금증이 해소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 더보기란에 이분 포함해서 그 리포트들을 몇 개 올려놨으니까 게시판에 그 게시판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거기에 그 해당 그 블로그 웹사이트 주소가 다 있으니까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거의 리포트에는 그 최근에 애드센스 승인 받으신 분들도 있고 실패한 분도 있어요. 근데 승인 받으신 분들은 왜 승인을 받았고 실패한 분은 왜 실패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애드센스 승인을 위한 그 항로에 짧은 항로로 잡아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